음악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아직 발전이 덜 돼 있다, 그 가능성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숨겨두셨던 음악적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팀 버시스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승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블루패밀리 뮤직테크 스타트업 버시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버시스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는 강정우입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을 맡은 이성국 션입니다. 버시스는 플레이하고 스탑 버튼만 있었던 단순한 음악 경험을 입체적으로 확장해드리는 팀입니다. 단순한 음악 경험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버시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경험하게 되는지.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듣는다는 거 위주로 거의 100년 이상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비디오 게임이 발생한 것처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듣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 포맷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을 경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버시스는 음악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셨는지를 좀 먼저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어떤 mp3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이거는 수동적 즐거움 위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들으면 그 음악 외에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직접 이제 건반 같은 게 앞에 있으면 그 가능성을 구현하고 거기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거든요. 수동적으로 들을 때 느끼는 쾌감보다 훨씬 100배 정도 커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음악도 기술을 통해서 전문가의 영역을 놀이의 영역으로 바꿔드리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지만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라이브 공연을 저희가 보러 가잖아요, 뮤지션들의 공연을.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한테는 좀 노래방 공연 같았어요. 음원이 딱 MR이 있고 그걸 그냥 불러주고, 그러면 사실 경험 자체가 차별화도 안 되고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고 공연을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음악을 음악 창작 툴로 만들면서 그 과정 자체가 라이브가 되고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서 인터랙션이 생기면서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의 비전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그런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이런 공감대를 갖고 함께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도시락이라는 음악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의 모바일 버전 서비스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음악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라든지 기술을 좀 더 더하면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감각을 더 증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시락 서비스를 만들어 봤고,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5년 전 정도부터 이게 이제 가능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런 시대적 변화, 그리고 음악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아직 발전이 덜 돼 있다, 그 가능성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둘은 같은 이제 음악 동아리에서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같이 공감대가 있었어요. 경태님은 전자공학과를 다니면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컴퓨터랑 관련된 거를 통해서 뭐 음악 장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만의 장르를 개척하든지 이런 큰 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였고, 저는 일반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공대인데도 그런 식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근데 방향성이 저는 안 보였어요. 그때 이제 공감대를 서로 얻고 나서 저희 둘 기반으로 되게 소규모로 어떤 전시를 하게 됐어요.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 공연 주제 자체가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빔프로젝터에 바로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뭐 이렇게 비주얼적인 문법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딱 3명 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션님이었어요. 저희가 션님이 생각했던 방향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빌드업 하다 보니까 창업까지 하게 된
저희가 데모 버전을 1, 2, 3 만들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버전을 만들어 봤고 웹 버전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그 게임 비슷한 느낌의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갈 수 있는 끝까지 한번 가본 거예요. 인터랙티브를 어떻게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나요? 두 번째 저희가 했던 거는 범용 플레이어 같은 거였거든요. 아주 단순한 디자인, 아주 단순한 움직임으로 사람들이 인터랙티브 뮤직을 느낄 수 있게 테스트했었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게 대중적 반응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저희가 했던 게 음악이라는 객체를 비주얼로 놨는데 그 객체가 만지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지능을 부여했죠. 그 음악이라는 객체. 이 세 가지 버전이 상당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했던 거는 사람의 모션을 인식해서 이렇게 여러 유저가 한 번에 사람의 동작을 통해서 음악을 제어하는 걸 했는데 이게 또 여러 사람이 한 음악을 제어했을 때 주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 의 어떤 버전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성 아티스트로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신 수미님이라든지 레어벌스님 같은 분들 이런 아티스트들이 저희의 노선에 동의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을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소비자분들을 찾아갈 텐데 되게 두려운 순간이죠. 떨리는 순간인데 마지막 퍼즐만 남은 거죠.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아티스트 수미님하고 이제 협업을 하셨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이제 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수미님을 섭외하게 된 계기는요. 가장 원시적인 저희 첫 번째 데모 그거를 제가 유저 테스트를 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수미님이 어떤 앨범을 내셨는데 그 앨범이 너무 이런 기술과 잘 어울린다. 그래서 항상 점 찍어두고 있었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되게 마음에 들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셔갖고 비주얼팀, 뭐 영상팀, 수민님이 직접 리크루트를 해오셨어요. 오히려 수민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놀랬던 게 유저들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티스트 분들이 이런 걸 기다려왔구나. 갖춰진 그 표현 양식을 벗어나고 싶었던 건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예술이라는 부분이 딱 투영이 되니까 이게 마치 빵 위에 생크림 얹은 것 같은 그런 풍부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저희도 놀랬거든요. 마치 아티스트의 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디어가 워킹할까? 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졌던 때고 2021년은 어떻게 다가가면 대중이 좋아하실까를 여러 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각도로 삼성이나 LG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고 수민 같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충분한 자금이 생겼고 굉장히 여러 각도로 저희가 아마 대중분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날라올까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린 또 어떻게 진화할까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세대고 그래서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쯤 되면 우리가 뭘 합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창 프로그램 참여하시게 된 계기하고 요 1년 동안의 과정을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동창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본인의 필드가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고 거기 안에서 인간적인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창 프로그램에서 저희 팀이 받았던 건 아마 우리는 외롭지 않다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을 누군가 똑같이 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문화를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벌시스를 어떤 팀으로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세상에 분명히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 업계가 이렇게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유명한 아티스트도 음원으로 얻는 수입이 자기 수입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 곡을 재생했을 때 0.0003원인가 그렇대요. 음악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불행해진 거죠. 근데 저희 버시스의 음악 기술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어제 저희 인턴분은 자기가 이 한 곡에 자기 3만 원까지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행복해지실 수 있거든요. 음악만 해도 먹고 사실 수 있고 그런 어떤 음악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유저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음악인에겐 더 큰 금전적 혜택을 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음악 업계에 저희가 기여해야 할 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음악 업계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